자, 노트북 구매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음. 그러니까 노트북이 모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의 어떤 노트북이 어느 정도 등급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이걸 구매하고 싶을 때 비교 제품군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기에 노트북 각 제조사별 주력 모델을 다 정리를 해왔어. 근데 이걸 정리한 게 내가 티어별로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로 정리를 했거든. LG의 1티어가 레노버와 1티어하고 동일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각 제조사별로 이제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노트북 내부적으로 그런 등급을 보고 분류를 했다 생각을 하면 돼. 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간다 이거야. 자, 그럼 일단 국내 노트북을 주력으로 판매한 제조사 뭐가 있는지 봐야겠지. 삼성, LG, 레노버, HP, 델, 에이수스, 에이서, MSI, 레이저, 마이크로소프트, 기가바이트. 삼성 같은 경우는 1티어 최상위 제품군에 갤럭시북 시리즈가 있단 말이야. 갤럭시북 하면은 뭐 이온하고 플렉스하고 많이 유명하지. 플렉스는 2인원, 이온은 그냥 일반적인 경량 울트라북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갤럭시북 프로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이온하고 플렉스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조금 더 가벼워지고 좀 고급스러워졌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가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가성비 노트북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노트북 플러스하고 노트북 그냥 있단 말이야. 노트북이 이게 모델명 이상한 게 그냥 삼성 노트북 요게 자체가 모델명이야. 개인적으로 요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삼성이란 네임밸류 앞세워가지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 비싸게 판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 오디세이라고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게 했는데 요즘 안 만든 지 좀 된 것 같아. LG가 사실 국내에서 노트북 점유율 1위거든. 그런데 의외로 라인업이 되게 부실해. 고급 제품은 LG 그램 시리즈가 있을 거고 최근에 그램 360 그러니까 투인원 모델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가볍긴 하지만 가성비는 조금 떨어진다. 가심비 때문에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약간 2티어 제품군으로 울트라 기어라는 녀석이 있어. 요거는 조금 컨셉이 좀 특이하긴 한데 GTX 1650급 그래픽을 달아주는 울트라북이라고 보면 되거든. 뭐 성능도 무게도 디자인도 좀 애매하다 생각해.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울트라 PC 시리즈가 있는데 LG의 가성비 노트북 제품군이라 보면 되거든. 셀러론, 펜티엄, i3, i5, i7 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울트라 PC를 구매하다가 통수 맞기 되게 좋단 말이야. 요거는 세부 스펙을 잘 보고 꼭 사야 되는 모델이다. LG도 과거에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긴 했어. 울트라 기어 G 시리즈라고 있었는데 요건 현재 거의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레노버가 보통 저렴한 중국산 노트북 메이커로 알고 있잖아. 레노버가 노트북 전 세계 판매량 1위이기도 하고 이렇게 라인업이 엄청 다양하거든. 그래서 비즈니스 노트북하고 일반 소비자용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을 되게 촘촘하게 잘 갖추고 있어서 고급 모델은 생각보다 되게 고급지고 잘 만든다. 국내에서는 거의 저가형 슬림 3나 슬림 5만 구매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7 시리즈하고 9 시리즈로 넘어가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레노버는 일반적인 소비자용 노트북은 크게 요가하고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라 보면 되고 7하고 9 시리즈가 요가, 3하고 5 시리즈가 아이디어 패드라고 보면 돼. 아이디어 패드하고 요가가 안 달려있는 V 시리즈, 개인적으로 이걸 살 바에 그냥 슬림 시리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대부분의 레노버 소비자용 노트북은 투인원 모델도 나오고 뭐 MX 그래픽 있는 것도 나오고 내장 그래픽 있는 모델도 나오니까 각 시리즈에 맞는 걸로 본인 스펙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된다.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무게, 마감 이런 게 좋아진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으로 넘어가면은 레노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전 시리즈가 되게 유명했었지. 리전 5가 되게 잘 만든 노트북이긴 한데 옛날에는 되게 가성비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품질이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라는 게 새로 나왔어. 더 저가형인 거. 리전 7도 있긴 한데 쓸데없이 비싼 느낌은 약간 들기는 해. 비즈니스 노트북은 정말로 레노버가 제일 복잡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가형은 E 시리즈, 그 다음에 L 시리즈, T 시리즈, X 시리즈로 넘어간다 보면 되고 P 시리즈는 약간 워크스테이션이라 가지고 그냥 아예 별도 분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각 시리즈마다 약간 고사양 크리에이터 노트북도 있고 그냥 저전력 울트라북도 있고 하니까 이건 스펙에 맞춰서 사면 된다. 근데 여기서 레노버가 최근에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게 싱크북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버렸거든. 캐주얼 비즈니스 노트북이래.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싱크패드보다 조금 더 저렴한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인 싱크북 아니면 조금 더 고급진 S 시리즈, 성능이 좋은 P 시리즈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구분해도 충분할 것 같다. HP는 굳이 따지면 미국의 레노버? 레노버만큼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비즈니스 노트북이 주력이기도 해. 일반적인 소비자용 노트북은 스펙터, NB, 파빌리온 그리고 모델명이 없는 저가형 시리즈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 근데 HP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은근 투인원 노트북 장인이다. 전부 다 투인원 모델이 있고 특히 스펙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투인원 밖에 안 만들어. 투인원 노트북 구매하고 싶으면 HP를 좀 주력해서 보면 될 것 같다.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NB 시리즈인데 NB가 스펙터보다 조금 더 저렴한 100만원대 초반대 가격이면서도 마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런 게 다 좋단 말이야. HP가 근데 레노버보다 게이밍 노트북이 종류가 좀 적기는 해. 딱 두 가지. 파빌리온 게이밍하고 이제 오맨으로 보면 되거든. 오맨이 원래는 디자인이 되게 구리고 평가도 안 좋았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긴 한데 예뻐! 그 학생 시끄럽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넘어가면 HP도 레노버 못지않게 되게 라인업이 다양하거든. 생각보다 구분하기가 되게 편해. 400번대, 600번대는 약간 저가형, 800번대, 1000번대는 고급형이라고 보면 되고 고급형은 엘리트북,
저가형은 프로북. 엘리트북 1000번대가 옛날에 되게 모델이 다양한데 요즘은 거의 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트윈원, 드래곤플라이 정도만 요즘 눈에 보이고 800번대가 사실상 엘리트북의 주력이라고 보면 돼. 프로북 시리즈는 조금 더 품질이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대가 훨씬 저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HP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좀 차별을 주는 게 있어. 바로 로고. 신형 로고가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프로북 시리즈에는 구형 HP 그 로고를 박아준단 말이야. Z북 같은 경우는 이게 워크스테이션 아니면 고성능 디자이너 노트북으로 나온 거긴 한데 가격이 미친 비싸. 국내에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 정말로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구매를 한다. 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용 노트북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 국내에서 델 코리아가 가격을 미친 듯이 비싸게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 소비자용 노트북은 대부분 XPS밖에 모를 거야. XPS 13, 15, 17은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울트라북 아니면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잘 알려져 있지. 디자인 원탑이거든 이거 내가 보기엔. 맞아. 그래서 이쁜 거 원하면 XPS를 구매하면 된다. 근데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싸다. 그 다음에 2티어, 3티어, 4티어는 죄다 인스피론으로 묶어져 있는데 3000번대는 국내에선 거의 안 풀려 있고 거의 5000번대, 7000번대 특히 인스피론 7000번대 시리즈 중에서는 크리에이터 노트북 사양이 45W CPU하고 GTX 그래픽 모델도 있으니까 XPS 15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면 인스피론 7000번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도 에일리언웨어 잘 알고 있지 이거 누구든지. 네, 에일리언웨어도 미친 듯이 비싸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G 시리즈, G3, G5, G7이 있는데 이건 국내 유통이 잘 안 되기는 해. 그러니까 델 특유의 조금 사무적인 이미지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게이밍 노트북 원한다면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이건 아니다. 난 사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노트북도 에티튜드 3000번대, 5000번대, 7000번대, 9000번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디자인이란지 마감, 디스플레이, 성능 외적인 부분이 좋아진다. 프리시전은 약간 워크스테이션? 가격이 후덜덜하게 비싸다. 에이수스 이거는 뭐 국내에서 요즘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유명하긴 하지. 그래서 휴대용 울트라북계에서는 젠북 시리즈가 가장 최상위 제품군이라 보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프리미엄 울트라북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기는 해. 젠북도 일반적인 젠북 S 시리즈가 있는데 젠북 S 시리즈는 조금 비싸고 일반적인 젠북 시리즈는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게 몇몇 있다. 비보북 S 시리즈가 조금 더 고급형인데 일반적인 젠북 시리즈하고 가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젠북을 사지 누가 비보북 S를 사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비보북 시리즈는 많이 저렴하게 풀릴 때도 있으니까 뭐 50만원대 가성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비보북을 자주 선택한다. 그거 말고도 비보북 아래 모델명도 부여 안 하는 제품군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냥 고려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싶어. 게이밍 노트북은 이제 ROG 시리즈가 워낙에 조금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경량형 제피러스 시리즈 그리고 일반적인 ROG 시리즈. 그래서 먼저 제피러스 시리즈는 S가 최상이고 M은 인텔, G가 라이젠이라고 보면 되고 무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성능은 일반적인 ROG 시리즈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 일반적인 ROG 시리즈는 고급형이 스카,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등급이 스트릭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아래 등급이 있어. 이건 ROG 모델명이 붙지도 않고 그냥 에이수스 터프라고 붙거든. 이거는 그냥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비즈니스 노트북은 사실 에이수스가 그렇게 크게 주력을 하는 건 아니라서 국내에서는 익스퍼트북 B9 정도가 800g대 가벼운 노트북으로 좀 출시가 돼서 그나마 이름이 알려져 있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그리고 스튜디오북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아니면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가격대가 후덜덜하다. 에이서가 원래 옛날에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긴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고급형 제품을 아예 안 만들어. 가벼운 건 스위프트 시리즈, 일반형은 아스파이어 시리즈, 3, 5, 7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즘 7 시리즈를 다 안 만들더라. 스위프트 3하고 5는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아스파이어 5는 50만원대, 60만원대에서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가성비만큼 정말 기깔나게 잘 뽑아내. 게이밍 노트북은 프레데터 시리즈. 이게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는 되게 인기가 높은 게이밍 노트북이거든. 가벼운 거는 트리톤 시리즈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은 헬리오스 시리즈라고 보면 되고 300, 500, 700, 900 이렇게 넘어간다. 트리톤 같은 경우는 900 시리즈가 경량형이라기보다는 기괴한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좀 특수 제품군이라 보면 될 것 같아. 헬리오스 300이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 국내에선 수입가가 조금 많이 비싸더라고. 이트로라는 저가형 라인업이 따로 있거든. 요것도 되게 그냥 싼마이? 못생겼어. 최근에 디자이너 노트북이나 비즈니스 노트북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이긴 한다. 디자이너 시리즈는 컨셉 D 그리고 좀 러기드 현장에서 굴려도 되는 것들은 엔듀로 시리즈가 있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노트북들은 트래블메이트 시리즈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 자, MSI는 사실상 원래는 게이밍 노트북 원툴인 회사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트라북 시리즈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 프레스티지 시리즈 중에서도 모던이 좀 최하급이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 제품군이라고 보면 되고 프레스티지 시리즈가 있고 그 위에 크리에이터 시리즈가 있다라고 보면 돼. 크리에이터는 조금 더 고성능 크리에이터 노트북에 가깝다 보면 되는데 프레스티지 시리즈가 조금 애매하게 껴있어. 저전력 CPU에다가 고성능 그래픽을 끼워주는 경우가 많거든. 특이한 조합을 좋아할 경우엔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좀 봐도 되겠다. 게이밍 노트북도 MSI가 되게 모델명을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은 GL, GP, GE 시리즈로 등급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그리고 GT 타이탄은
헤비급 뭐 한 3kg에서 4kg 정도 되는 거 데스크탑 CPU를 박아 넣어주는 되게 고성능 노트북이라 보면 되는데 뭐 사실 그 정도 무게 되면 노트북을 살 이유가 있나? GS가 경량형 중에서 고급이고 GF가 저가형. GF는 근데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뭐 디자인이나 발열이나 뭐 여러모로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가격에 혹해서 구매했다간 살짝 실망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노트북도 뭐 사실 2021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지. MSI에서 새로 로고를 리브랜딩하면서 서밋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예뻐! 제가 이 시리즈가 조금 더 고급, B 시리즈가 조금 더 하급이라 보면 돼. 이 시리즈는 플립 모델 2인원도 있으니까 뭐 그건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 유명하지. 에어로도 사실 기가바이트 경량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였어. 근데 이게 영상 편집용으로 많이 쓰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크리에이터 노트북입니다 라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되고, 게이밍 시리즈는 그냥 어로스하고 저가형 기가바이트 시리즈로 보는데 어로스 시리즈가 G, P, X 시리즈로 나와져. G가 제일 낮은 등급, P가 그 다음, X가 최상위 등급이라고 보면은 편할 것 같아. 어로스가 안 붙는 기가바이트 G 시리즈하고 어로스 G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가바이트 G가 더 저렴한 거니까 니트로하고 비교해야 되는 그런 급이니까 요거 혼동해서 비싸게 구매하지 말자. 레이저는 원래는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걸 좀 주력으로 만들다가 노트북도 좀 많이 만들게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옛날에 게이밍 노트북이 다 무겁고 못 생기게 나왔을 때 얘가 되게 얇고 가볍게 만들기로 유명했었거든. 요즘은 근데 경량 게이밍 노트북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메리트가 떨어졌어. 메이저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 워낙 경량 게이밍 노트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라인업을 약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여. 스튜디오 모델로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울트라북, 레이저북도 나왔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노트북 제조사라기보다는 그냥 레퍼런스 모델을 좀 출시하고 주로 태블릿을 많이 만들던 그런 제조사지. 서피스북은 디스플레이가 탈착되는 좀 특이한 노트북. 서피스 프로 X는 암 윈도우가 들어가는 건데 기기는 잘 만들었는데 암 윈도우가 모든 걸 망쳤다라고 평가받는 기기고, 서피스 프로가 가장 대중적인 태블릿 모델, 서피스 랩탑은 서피스 시리즈의 디자인을 노트북 폼팩터로 이제 변형한 거라 보면 되고, 그리고 고가 붙은 시리즈는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분류가 안 돼 있는 기타 제조사들이 몇 개 있어.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주연테크하고 한성이 있겠지. 주연테크하고 한성을 따로 표로 분류하기에는 그 두 제조사 모두 ODM 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브랜딩만 해서 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수입해오는 제품이 달라지면서 라인업이 뒤죽박죽되고 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아무래도 ODM 제품이다 보니까 좀 가격대는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하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많긴 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AS 방면에서는 조금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디클이나 아이뮤즈 뭐 이런 마이너한 제조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있는 제품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거고, 펜티움이나 셀러론 노트북 보통 30만원대 이하의 제품군을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엔 조금 사양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복잡하지. 일반적인 50만원, 80만원대 저전력 울트라북 중에서는 레노버 슬림 3, 레노버 슬림 5, HP 프로북 시리즈, 에이수스 비보북이나 젠북 엔트리급, 델 인스피론 5000번대 시리즈, 에이서 스위프트 시리즈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구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레노버 7 시리즈가 있을 거고, 에이수스 젠북 시리즈도 거기도 들어갈 거고, HP의 엘리트북하고 MB 시리즈, 그것보다 더 프리미엄한 걸로 가려면은 이제 완전 1티어 최상위 제품군 그냥 추려서 보면 되니까 이건 따로 정리는 안 할게.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저가형 막 80만원대 이런 걸 본다면 에이서의 니트로, 레노버의 게이밍 3 시리즈, 그리고 에이수스의 터프, MSI의 GL 시리즈, 이제 조금씩 등급을 올리면은 게이밍 노트북은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표를 훑어보면서 조금 더 상위 등급이 뭐가 있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좀 정신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은 헷갈릴 거니까 그냥 블로그 가서 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고. 영상 왜 만들었지? 왜 만들었노? 블로그로 해놓으면은 다 봐주지 않는 걸. 그래서 각 노트북 제조사의 어떤 모델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